이런 상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겪고 계신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어도 자식이 병원비 한 푼 못 꺼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아니, 가족인데 왜요? 같이 살던 아들인데요? 그 어떤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말합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결국 1년 넘게 병원비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카드론으로 버티고 돌아가신 뒤에도 상속 절차에 막혀 돈을 꺼내는 데만 또 수개월이 듭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남일 같으세요? 전국에 10조 원 이상이 이처럼 잠든 통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돈 도대체 누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번 영상은 부모님의 돈을 자식도 못 찾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걸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정혜자 어르신.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하루 매출 3만 원일 때도 꼬박꼬박 저금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프면 이 돈으로 병원비 내면 되지. 그렇게 모은 돈이 어느덧 6천만 원. 평소에도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자식한텐 손 안 벌린다. 자식한테 의지하는 건 내 체면이 아니야. 그래서 평생 쓰던 거래은행에다 정기예금으로 6천만 원을 묻어두고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딸 민경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직감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정혜자 어르신 따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왜요? 이웃인데요. 지금 어머님이 집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경 씨는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의식이 없고 한쪽 몸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입원과 재활이 필요할 겁니다. 간호사가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병실 배정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원목과 가셔서 자세한 내용 안내 들으시고 수납해 주세요. 민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 저 지금 병원비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결국 민경 씨는 신용카드로 병원비 일부를 결제하고 상담실에서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민경 씨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분명 모아놨던 돈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통장이라도 찾으면 하면서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봉투와 종이 뭉치 속 낡은 한지에 감싸진 구형 통장 2권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한 권엔 2,400만 원, 다른 한 권엔 3,600만 원, 총 6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민경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의식이 없이 누워 계세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좀 인출하려고요. 치료비가 너무 급해서요.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통장은 고객 본인 이외는 어떠한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아니죠. 정혜자 씨 가족이에요. 딸이라고요. 병원 진단서도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치매, 혼수 상태, 병원 입원 여부와 무관합니다. 법적 대리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저금한 돈이에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생사가 달린 상황이라고요.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딸이 엄마 돈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금융실명제 때문에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만약 돌아가셨을 경우엔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 씨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에게 지면 안 되겠다며 그 돈을 모아왔는데 정작 자식은 지금 그 돈으로 병원비 한 푼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 씨는 결국 사채에 가까운 카드론을 썼고 하루하루가 돈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8개월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단 한 푼도 꺼내 쓰지 못한 채 대출로 장례비까지 감당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민경 씨는 상속인 자격으로 통장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인감 증명서, 유산분할 협의서. 이걸 다 모으는 데만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연락 끊긴 사촌 오빠가 유일한 상속인 중 한 명이라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통장 안에 6천만 원은 장례비로도 못 쓰고 병원비로도 못 쓰고 가족에게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가장 싫어하던 일, 결국 이렇게 끝났네요. 이 이야기는 단지 돈을 꺼낼 수 없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어머니의 자존심이 법의 틈 사이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통장은 혹시 그날이 오면 가족도 손댈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통장에 든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인생의 결과였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은 없을까요? 이어서 민경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민경 씨는 병원비도 장례비도 빚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앞서 말씀드린 상속 절차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을 모으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고 연락 두절된 사촌 오빠의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계좌 해지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계좌는 금융실명제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고령자에게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식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 그 순간엔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금융보호자 등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본인이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해두는 방식입니다.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식이 직접 통장 내역 확인, 간단한 잔액 조회, 이상징후 신고, 일부 금융업무 대행 등을 법적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직접 은행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 등록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금융보호자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은행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금융보호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 그리고 간단한 신청서 작성. 단 30분이면 끝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으면 은행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면계좌 점검도 필수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일반 창구에서 인출이 불가능해지고 별도의 절차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 명의 계좌 전체를 금융감독원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식에게 의지하기 싫어 통장에 돈을 묻은 어머니. 하지만 결국 자식이 부모를 위해 그 돈을 쓸 수 없었던 현실. 이 비극을 막는 방법은 더 많이 버는 것도, 더 오래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작은 정보 하나를 미리 아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위한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민경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너무나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은 절대로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민경 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3개의 통장을 꺼내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사고로 쓰러지면 이 돈은 누구 손에도 닿을 수 없겠지? 어머니의 일을 겪어보니 이제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경 씨는 직접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거나 의식이 없을 때 이 돈을 아이들이 병원비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해주세요. 창구 직원은 그런 경우엔 신탁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이라고 하면 수억 원 있는 사람들, 유산 상속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신탁은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엔 부모 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리 정리해두는 제도가 바로 신탁입니다. 앞서 보셨죠?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통장에서 단돈 1만 원도 꺼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챙기랴, 인간 받으랴,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도 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돈은 꽁꽁 묶이고 마음은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 신탁제도는 아직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에게 남길지를 미리 정해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내 돈을 쓸 수 있게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정해놓는 것. 그게 신탁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걱정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미리 해두는 지혜로운 준비인 거죠.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뜻을 미리 금융기관에 남겨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렸어야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 한 사람의 삶과 자존심이 헛되게 흘러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준비하겠지. 우리 부모님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 순간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었다는 걸 알게 될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가족을 위한 준비, 내일의 후회를 막는 선택,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